안녕하세요. 오늘 VIP 고객님을 모시게 된 캐디 박예진입니다. 아, 그래? 이쁜애 몸매도 잘 빠졌고, 오늘 잘 부탁해. 아이고, 미안 골프채 떨어뜨릴 뻔했네. 예진이 허리도 참 잘 빠졌고, 예진이 캐디백을 정리하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을 때 안만수가 예진의 엉덩이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조폭 출신 회장이 캐디 엉덩이에 손을 얹은 그 순간 아무도 그 캐디가 707특임대 출신이었다는 걸 몰랐죠. 그날 그 남자는 페어웨이 위를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펼쳐지는 충격의 대반전 결말, 조폭 회장을 날려줄 또 다른 조력자가 나타나는데,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무료 기능인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강원도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백운 레이크 컨트리 클럽은 새벽 5시부터 분주합니다. 캐디들이 하나둘 출근해서 오늘 배정받을 손님들을 확인하죠. 그 중에서도 유독 조용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박예진이었습니다. 34살의 예진은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다른 캐디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화장을 고치고 있을 때 예진은 혼자 구석에 앉아 오늘의 날씨와 바람을 확인하고 있었죠.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고 거기에 적힌 건 골프장의 홀별거리와 그린 상태, 그리고 각 홀의 위험 요소들이었습니다. 예진 씨, 오늘도 벌써 와 있네요. 동료 캐디가 말을 걸어옵니다. 예진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진에게는 말이 많지 않다는 평이 있었죠. 손님들과도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예진의 캐디 실력만큼은 골프장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거리 측정, 바람 읽기,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어려운 손님들을 맡았을 때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공 치는 소리는 괜찮아요. 총소리랑 비슷한데 이상하게 편해요. 예진이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동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진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진은 과거 707 특임대 출신이었습니다. 그것도 폭발물 해체조에서 근무했죠. 전역 후 PTSD에 시달리며 도시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했던 예진은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 수 있는 일을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골프장의 넓은 잔디밭과 맑은 공기, 그리고 규칙적인 일상이 예진에게는 치유가 되고 있었죠.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길을 걸어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일상이 예진에게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하루, 갑작스러운 변화가 없는 평온한 나날들이 예진의 마음을 차츰 진정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준비를 마치고 캐디 마스터실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오늘의 라운딩 스케줄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죠. 대부분 익숙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VIP 라운딩, 안만수, 예진의 눈이 그 이름에 머물렀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옆에 적힌 메모가 예진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특별관리 고객 마이너스 접대 시 주의사항 숙지 필요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캐디 마스터가 다가와 설명해 줍니다. 안만수 회장님은 강원도 쪽에서 건설업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골프장 운영에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좀 까다로운 면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모셔야 해요.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종류의 손님들을 상대해 봤기 때문에 까다로운 고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죠.
아마도 술을 마시거나 큰 소리를 내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진 씨, 혹시 불편하시면 다른 캐디랑 바꿔드릴 수도 있어요. 캐디 마스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진의 조용한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진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어떤 손님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예진에게는 그저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내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클럽하우스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예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60대 초반 정도의 남성이었는데 옷차림은 고급스러웠지만 어딘가 거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안만수는 골프장 직원들이 깎듯이 인사하는 모습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점검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죠. 안녕하세요. 오늘 모시게 된 박예진입니다. 예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만수는 예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 이쁜애 몸매도 좋고 오늘 잘 부탁해. 안만수의 말투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진의 손을 잡으며 악수를 청했는데 그 손길이 조금 오래 머물렀습니다. 예진은 아무 내색 없이 캐디백을 챙겼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날이 예진의 조용했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걸 그때의 예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티잉 그라운드로 향하는 길에서 안만수는 계속해서 예진에게 개인적인 질문들을 던져왔습니다. 나이는 몇 살인지, 어디 사는지, 결혼은 했는지, 남자친구는 있는지. 예진은 최대한 간단하게 답변하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안만수의 시선은 점점 더 끈적해지고 있었죠. 여기 골프장이 원래 누구 땅인 줄 알아? 안만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가 개발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내 집이나 다름없다고. 예진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캐디백을 밀며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안만수의 말투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진의 직감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죠. 안만수는 6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일대에서 건설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지만 그의 과거는 그리 깨끗하지 않았죠. 젊은 시절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었고 사업가가 된 후에도 그때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기 골프장 원래 누구 땅인 줄 알아? 이 말이 안만수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골프를 칠 때마다 캐디들에게 이 말을 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죠. 실제로 백운 레이크 컨트리 클럽의 부지 개발에 안만수의 건설회사가 깊이 관여했고 현재도 골프장 운영에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홀에서 안만수는 동반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오전 시간이었지만 안만수에게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았죠. 골프는 사업 접대의 연장선이었고 술은 그 분위기를 띄우는 필수 요소였습니다. 예진 씨, 나이가 34살이라고 했지? 아직 결혼 안 했어? 안만수가 물었습니다. 예진은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안만수의 눈빛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었죠. 요즘 젊은 여자들은 다 그렇더라. 결혼하기 싫어하고 말이야. 근데 여자가 나이 먹으면 후회하게 되어 있어. 내가 봐줄 사람 있는데 어때? 안만수의 말에 동반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진은 아무 대답 없이 캐디백을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홀로 이동하는 도중 안만수는 예진의 뒤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불필요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홀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니야,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예진 씨도 기분 좋지? 안만수가 말하며 예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예진은 자연스럽게 한 걸음 물러났지만 안만수는 이를 별로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네 번째 홀에서 안만수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골프채를 건네받을 때 일부러 예진의 손을 만지거나 거리를 재는 예진 옆에 바짝 붙어서 서는 일이 반복되었죠. 예진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처했지만 내심으로는 불쾌감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예진 씨, 군대 다녀온 티가 나네. 자세가 참 꼿꼿해. 안만수가 말했습니다. 예진이 군 출신이라는 것은 골프장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하지만 구체적인 부대나 보직에 대해서는 예진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군대 가봤자 뭐 하겠어. 그냥 놀다 온 거지. 안만수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동반자들이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죠. 예진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손에 든 골프채를 쥐는 힘이 조금 강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홀에서 안만수는 술에 더욱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진을 부르는 방식도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었죠. 예진이 우리 예진이라고 부르며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행동했습니다. 여섯 번째 홀에서 드디어 안만수는 선을 넘었습니다. 예진이 캐디백을 정리하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을 때 안만수가 뒤에서 접근해서 예진의 엉덩이를 가볍게 툭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미안 골프채 떨어뜨릴 뻔했네. 허리도 참 잘 빠졌고. 안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실수인 것처럼 둘러댔지만 그의 표정에는 명백한 의도가 드러나 있었죠. 예진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안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예진의 눈동자가 0.1초 정도 흔들렸죠.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예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안만수는 예진의 반응이 약하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뭐 죄송하긴 서로 부딪힐 수도 있는 거지. 예진 씨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안만수가 말하며 다시 한번 예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강하게 누르며 말이죠. 예진은 아무 말 없이 캐디백을 들고 다음 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예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훈련받은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죠. 일곱 번째 홀에서 안만수는 더욱 노골적으로 예진을 괴롭혔습니다. 골프채를 받을 때마다 일부러 예진의 손을 만지고 거리를 물어볼 때도 불필요하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동반자들 앞에서 예진에 대한 외모 평가를 서슴지 않고 했죠. 우리 예진이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고 참 괜찮은 여자야. 누가 먼저 달려드나? 안만수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반자들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아무도 안만수를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예진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예진의 호흡이 조금씩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가장 가까운 출구가 어디인지, 주변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인지, 상대방의 움직임은 어떤지. 여덟 번째 홀에 도착했을 때 안만수는 완전히 선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해 걸음걸이도 비틀거리고 있었고 예진을 대하는 태도도 점점 더 무례해지고 있었죠. 예진이 오늘 밤에 시간 있어? 회장님이 좋은데 데려가 줄게. 안만수가 예진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예진은 조용히 팔을 빼냈지만 안만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진의 눈에는 이미 차가운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죠. 직업적인 의무감과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만수는 예진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었죠. 9번째 홀에 도착했을 때 안만수의 술 기운은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동반자들과 함께 가져온 위스키 병이 이미 반 이상 비어 있었고 안만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리고 예진을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진아, 너 정말 이쁘다. 나이도 적당하고 말이야. 안만수가 비틀거리며 예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예진의 허리에 팔을 두르려고 했죠. 예진은 재빠르게 몸을 피했지만 안만수는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가까이 오시지 마세요. 예진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안만수에게는 이 정도 거부가 오히려 도전으로 느껴졌나 봅니다. 어이구, 까칠하네. 그래도 여자가 너무 딱딱하면 안 되지. 안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진에게 접근하려고 했죠. 홀아웃을 앞두고 마지막 퍼팅을 준비하는 동안 안만수는 술 기운에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동반자들이 퍼팅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안만수는 예진을 구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야, 이 언니 오늘 밤도 좀 봐주면 안 되냐? 안만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반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예진과 안만수에게 집중되었죠. 군대는 나도 좀 다녀봤어. 여자가 군대 가봤자 다이어트만 하고 나오는 거지 뭐. 안만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진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예진의 손에 들린 4번 아이언이 순식간에 안만수의 손목 위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완벽하게 계산된 것처럼 빠르고 정확했죠. 쾅! 골프채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만수의 손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이며 뚜둑하는 분쇄음이 들렸죠. 예진의 4번 아이언은 정확하게 깃대 방향과 평행하게 휘둘러졌고 안만수의 손목뼈를 완전히 부러뜨렸습니다. 아! 안만수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오른 손목을 왼손으로 감싸쥐며 고통에 몸부림쳤죠. 하지만 예진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마치 평소와 다름없이 골프채를 휘둘렀을 뿐이라는 듯이 말이죠. 동반자들은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진의 움직임이 너무 빨랐고 안만수가 갑자기 쓰러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곧 안만수의 비명소리와 이상하게 꺾인 손목을 보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게 무슨... 한 동반자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예진은 아무 말 없이 골프채를 캐디백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만수를 내려다봤죠.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예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진의 눈빛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안만수는 여전히 바닥에 굴러다니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른 손목이 완전히 부러진 것 같았고 뼈가 튀어나온 부분에서는 피까지 나고 있었죠. 하지만 예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겠네요. 예진이 평온하게 말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구급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했죠.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침착하게 말입니다. 골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른 손목 골절로 보이고 출혈도 있습니다. 빠른 출동 부탁드립니다. 예진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반자들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안만수를 부축하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골프장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진은 그들과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예진이 안만수에게 물었습니다. 안만수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죠. 예진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골프카트에서 수건과 끈을 꺼냈습니다. 응급처치를 해드릴게요. 예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진이 꺼낸 것은 단순한 응급처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수건과 골프백의 끈, 그리고 카트의 안전벨트였죠. 예진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안만수의 팔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골프카트에 태웠죠. 하지만 평범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안만수를 카트 뒤쪽에 단단히 묶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안만수가 고통 속에서도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예진의 매듭은 군용 포박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죠.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예진이 평온하게 말하며 카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진이 선택한 경로는 병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홀은 약간 길어요. 죽지는 마세요. 예진이 뒤돌아보며 안만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카트의 가속 페달을 밟았죠. 카트는 페어웨이 한가운데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말이죠. 안만수는 카트 뒤에 묶인 채로 잔디밭 위를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진 손목의 고통과 함께 온몸이 거친 잔디에 긁히는 고통까지 더해졌죠. 정신 나갔어. 멈춰. 안만수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예진은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속했죠. 골프장 전체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라운딩 중이던 골퍼들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고 골프장 직원들도 급히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진의 카트는 이미 페어웨이 저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예진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소와 다름없이 카트를 운전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예진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예진이 운전하는 카트는 페어웨이를 가로질러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쪽에 묶인 안만수는 잔디밭에 끌리며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하지만 예진은 전혀 개의치 않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만해. 미친년아. 내가 누군지 알아? 안만수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예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죠. 아니, 들리지만 무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골프장의 다른 곳에서 라운딩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트가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페어웨이 한가운데를 질주하고 있었고 뒤쪽에서는 사람이 끌려가고 있었거든요. 저기 뭔가 이상한데? 한 골퍼가 동반자에게 말했습니다. 카트 뒤에 사람이 묶여 있는 것 같은데? 골프장 관리사무소에는 곧 신고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죠. 무엇보다 예진의 행동이 너무 갑작스러웠고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예진은 카트를 몰고 골프장의 가장 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18번 홀 근처의 연못가였죠. 그곳은 다른 골퍼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조용한 장소였습니다. 예진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었죠. 연못가에 도착하자 예진은 카트를 멈췄습니다. 안만수는 이미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죠. 골프장의 거친 잔디와 모래, 작은 돌들에 끌리면서 옷은 찢어졌고 피부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충분하신 것 같네요.
예진이 카트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죠. 안만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예진을 올려다봤습니다. 부러진 손목의 고통과 온몸의 상처로 인해 제대로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죠. 하지만 여전히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너 죽었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지역에서 내 손바닥 안 닿는 곳이 없다고. 안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진은 안만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죠.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러시군요. 예진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서 일하는 캐디일 뿐이에요. 잃을 게 별로 없거든요. 예진은 안만수를 카트에서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안만수는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였죠.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고 온몸의 상처로 인해 움직이기도 어려웠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시면 여기서 끝낼 수 있어요. 예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안만수는 예진의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평생 남을 위압해왔던 안만수에게는 이런 상황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사과?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너 당장 무릎 꿇고 빌어야 해. 아니면 정말 죽어. 쭉쭉 빵빵 몸매 좋다고 기껏 칭찬해줬더니 감히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해? 안만수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안만수의 멱살을 잡고 연못 쪽으로 끌고 갔죠. 안만수는 저항해 보려 했지만 부상 때문에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좀 더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예진은 안만수를 연못가 진흙탕에 밀어 넣었습니다. 안만수는 차가운 물에 빠지며 비명을 질렀죠. 다행히 연못이 깊지 않아서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부러진 손목과 상처난 몸으로는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골프장 관리사무소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 목격자들의 신고가 들어왔고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직원들이 현장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가 들어갔죠. 캐디가 고객을 폭행했다고요? 골프장 매니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예진 씨가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은 일치했습니다. 예진이 안만수를 골프채로 때리고 카트에 묶어서 끌고 갔다는 것이었죠. 골프장 측에서는 즉시 사건 수습에 나섰습니다. 예진은 연못가에서 안만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만수는 진흙탕에서 기어 나오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죠. 차가운 물과 진흙이 상처에 스며들어 더욱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예진이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 말이 있으시지 않나요? 안만수는 예진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예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자존심이 상했지만 목숨이 더 소중했습니다. 미안했다. 안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했어. 용서해줘. 예진은 안만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안만수를 진흙탕에서 끌어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구급차와 경찰이 오고 있네요. 예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겠군요. 예진은 안만수를 카트에 태우고 골프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상적인 속도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예진의 마음은 이미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골프장 입구에는
이미 구급차와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직원들과 목격자들이 모여 있었죠. 예진은 카트를 세우고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입니다. 예진이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체포하세요. 경찰차 안에서 예진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이 차가웠지만 예진의 표정에는 후회의 기색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나간 후의 시원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피의자 박예진, 특수폭행 및 특수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예진은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안만수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급송되었습니다. 오른손목 완전 골절과 전신 타박상, 그리고 가벼운 저체온증까지 진단받았죠. 하지만 안만수의 분노는 병원 침대에서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미친년을 당장 잡아 넣어야 해. 안만수가 병원 침대에서 고함을 질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피해를 받는지 알아? 손목이 완전히 박살났다고. 안만수는 즉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진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모두 제기하겠다고 선언했죠. 또한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예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료진단서 좀 강하게 써줘요. 치료기간도 최대한 길게 잡고. 안만수가 담당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도 심각하다고 써주시고. 병원에서는 안만수의 요구대로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손목 골절로 인한 전치 8주, 전신 타박상으로 인한 전치 4주,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치료 필요 등이 명시되었죠. 안만수는 또한 언론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이고 예진이 이유 없이 폭행을 가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예진의 군 출신 경력도 악용했습니다. 특임대 출신이면서 민간인을 폭행하다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안만수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군에서 배운 기술을 일반인에게 사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날 저녁 뉴스에는 특임대 출신 캐디, 재벌 회장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예진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사건의 충격적인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었죠. 골프장 측에서도 즉시 예진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당 골프장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고객에게 해를 끼친 중대한 사안이라는 이유였죠. 예진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예진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여러 차례 진술을 유도해봤지만 예진은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 말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죠. 박예진 씨, 피해자 측에서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합의를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담당 형사가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예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의할 의향 없습니다. 예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국선 변호사가 배정되었지만 사건이 명백해 보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안만수 측에서는 이미 유명한 로펌을 고용해서 대응팀을 꾸린 상태였죠.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계획적 폭행입니다. 안만수 측 변호사가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골프채를 흉기로 사용해서 고의로 상해를 입혔고 이후 감금까지 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요. 예진의 과거군 복무 기록도 수사 과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707 특임대 폭발물 해체조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예진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죠. 위험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프레임이 씌워졌습니다. 예진이 머물고 있던 작은 원룸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웃들도 예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조용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위험한 사람이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예진은 하루 종일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한 행동이 옳았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자문해 봤죠.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 아직도 사회가 이 모양이네. 예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군 복무 중에도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봤지만 전역 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현실이 안타까웠죠. 안만수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벌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피해를 받는지, 예진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강조했죠. 그리고 예진이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골프를 치러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제 조카딸 같아서 그냥 친절하게 대해준 것뿐인데 저를 무슨 변태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한평생 여자를 성희롱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만수가 방송에 출연해서 말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안만수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예진 측에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고 국선 변호사도 소극적인 대응만 보였죠. 여론은 점점 예진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갔습니다. 골프장 동료들도 예진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자신들까지 연루될까봐 걱정했거든요. 예진이 평소 과묵했던 것도 이제는 무서운 사람의 특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진은 여전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과를 소화했고 면회를 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지만 담담하게 시간을 보냈죠. 저는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아요. 예진이 국선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에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안만수의 권력과 돈, 그리고 언론 플레이 앞에서 예진은 너무나 무력해 보였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증인이 나타날 거라는 건 그때의 예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이틀째 되는 날 강릉경찰서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68세의 노신사 한 분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왔죠. 그의 이름은 이강팔 예비역 육군 대령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틀 전 백운 레이크 컨트리 클럽에서 발생한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이강팔이 접수 창구에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박예진 씨 사건과 관련해서 증언하고 싶습니다. 담당 형사는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을 받았는데 대부분 예진에게 불리한 내용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강팔의 진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안만수 씨와 같은 조에서 라운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강팔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만수 씨가 박예진 캐디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이강팔은 안만수가 예진에게 성추행을 한 사실, 음담패설을 한 사실, 그리고 예진이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 괴롭힌 사실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특히 예진이 골프채를 휘두르기 직전 안만수가 한 말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죠. 안만수 씨가 야, 이 언니 오늘 밤도 좀 봐주면 안 되냐? 군대는 나도 좀 다녀봤어. 여자가 군대 가봤자 다이어트만 깔짝하고 나오는 거지 뭐라고 말했습니다. 이강팔이 정확하게 재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담당 형사는 이강팔의 진술에 주목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만수 측에서는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30년간 군 복무를 했습니다. 이강팔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만약 제 딸이 저런 상황에 처했다면 저도 골프채를 꺼냈을 겁니다. 이강팔의 증언은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진이 갑작스럽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희롱과 모독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죠. 다른 동반자들은 왜 증언하지 않았을까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안만수 씨의 사업 파트너들이었어요. 이강팔이 씁쓸하게 답했습니다. 아마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짓을 볼 수 없어요. 이강팔의 증언이 접수되자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재수사에 착수했고 안만수를 상대로도 성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죠. 한편 이강팔은 경찰서를 나온 후 곧바로 언론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안만수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맞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죠. 저는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군인으로서 이런 진실 왜곡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건 군인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강팔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박예진 씨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아니에요. 이강팔의 증언은 곧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진의 과거 복무 기록도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으로서의 면모가 부각되었습니다. 박예진 씨는 707 특임대에서 폭발물 해체조로 근무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가 방송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는 극도로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예요. 그런 분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을 리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예진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이분이 우리 누나였으면 어땠을까? 부러움 폭발. 어떤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성추행하는 놈 골프채로 때려준 영웅 아니냐? 707 특임대 폭발물 해체조면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다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분이 캐디 일하시면서 얼마나 참으셨을까? 이강팔의 증언 이후 추가 증거들도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장에 CCTV 영상이 확보되었고 그 속에는 안만수가 예진을 괴롭히는 모습이 일부 포착되어 있었죠. 또한 안만수의 과거 행실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다른 골프장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고 여러 캐디들이 안만수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만수 회장은 예전부터 캐디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했어요. 엉덩이를 툭툭 치는 것은 다반사고 몇 번은 캐디의 가슴을 움켜쥐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 캐디가 항의를 하자 합의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호텔에 불러낸 적도 있었고요. 익명의 골프장 관계자가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영향력이 큰 분이라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못했죠. 예진의 국선 변호사도 이제서야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강팔의 증언과 추가 증거들을 바탕으로 정당방위 주장을 준비했죠. 피고인 박예진은 지속적인 성희롱과 인격 모독에 시달렸습니다. 변호사가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 것입니다. 안만수 측에서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졌는데 갑자기 상황이 뒤바뀐 것이죠. 안만수는 이강팔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지만 이강팔은 전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만 말했을 뿐입니다. 이강팔이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소송을 하시려면 하세요. 저는 군인으로서 전혀 두렵지 않고 제가 한 발언에 있어 당당합니다. 저는 법정에서도 같은 증언을 하겠습니다. 여론은 급속도로 예진에게 유리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곧 예진을 도와줄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진이 과거에 구해줬던 사람들, 그리고 예진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재판 당일 법정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고 양측 모두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었죠. 안만수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아직 깁스를 한 오른손을 과시하듯 들어올리며 피해자임을 강조했죠. 재판장님,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폭행입니다. 안만수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골프채라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서 고의로 상해를 입혔고 이후 감금까지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진 측에서는 강력한 반박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강팔의 증언뿐만 아니라 추가로 확보한 여러 증거들을 제출했죠. 재판장님, 피고인은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에 시달린 피해자입니다. 예진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 것입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이강팔이 출석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당일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죠. 안만수 씨는 라운딩 내내 박예진 캐디를 괴롭혔습니다. 이강팔이 증언석에서 말했습니다.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결국엔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까지 했어요. 저 같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강팔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안만수 측에서 반대 신문을 시도했지만 이강팔은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죠. 두 번째 증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소영이라는 여성이 증인석에 섰는데 그는 예진이 과거 군 복무 중 구조했던 납치 피해자의 언니였습니다. 제 동생이 20대 초반의 납치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어요. 김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박예진 중사가 폭발물 해체를 담당해서 제 동생을 구해냈어요. 만약 예진 씨가 아니었다면 제 동생은 죽었을 거예요. 김소영의 증언은 예진의 인품과 과거 행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예진이 단순히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했던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죠. 그 사람, 제가 보기엔 이번에도 사람 하나 구한 겁니다. 김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예진 씨 같은 분이 이유 없이 폭력을 쓸 리 없어요. 분명히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백운 레이크 컨트리 클럽의 전직 캐디가 증언했습니다. 그는 안만수의 과거 행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죠. 안만수 회장은 예전부터 여자 캐디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어요. 전직 캐디가 증언했습니다. 저도 피해를 당했고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한테도 라운딩 끝나고 호텔에 같이 가자는 말을 몇 번이나 하였고 뒤에서 허리를 잡거나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제 동료는 안만수 회장이 가슴을 만지면서 사이즈 품평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측에서는 안만수 씨가 큰 고객이라며 쉬쉬했죠. 이 증언은 안만수가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저지른 가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우발적이 아니라 예견된 결과였다는 점도 부각시켰죠. 네 번째 증인은 골프장의 CCTV 분석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당일 촬영된 영상의 일부를 재생했는데 그 속에는 안만수가 예진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안만수 씨가 지속적으로 박예진 씨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박예진 씨는 여러 차례 거리를 두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군사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예진의 군 복무 기록과 707 특임대의 특성에 대해 설명했죠. 707 특임대 폭발물 해체조는 극도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군사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부서에 배치되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최고 수준의 검증을 거쳐야 해요. 박예진 씨 같은 분이 이유 없는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난 후 예진이 직접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예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입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죠. 저는 3년 동안 골프장에서 조용히 일했습니다. 예진이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안만수 씨는 그 평범함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예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확신에 찬 어조였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때 가만히 있었다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계속 피해를 당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시간의 심리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에 의한 제한적 과잉행위로 판단하여 형사 책임을 면제했고 안만수에 대해서는 무고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예진의 행위는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정당한 방어행위로 인정됩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다소 과했다는 점에서 제한적 과잉행위로 판단하되 피해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아 형사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예진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환호했고 안만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죠. 또한 안만수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무고죄와 강제추행죄로 별도 기소할 것을 명령합니다. 재판장이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예진은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서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예진의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회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백온 레이크 컨트리 클럽에서는 예진의 처우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골프장 경영진은 애초 계획대로 예진을 영구퇴직 처리하려고 했죠. 비록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골프장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골프장의 단골 회원들, 특히 나이 든 골퍼들이 항해 방문을 시작한 것이었죠. 그 선두에는 이강팔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 손녀도 안심하고 골프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노년 회원이 골프장 매니저에게 따졌습니다. 예진 씨 같은 사람을 내보내면 이 골프장에서 또 누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겠어요? 맞습니다. 안만수 같은 인간들 때문에 골프장이 불안한 곳이 되는 걸 막아준 분 아닙니까? 다른 회원이 동조했습니다. 오히려 표창을 줘야 할 사람이에요. 골프장 경영진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안만수의 영향력을 의식해서 예진을 내보내려 했는데 정작 다른 중요 고객들이 예진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죠. 회원님들 말씀도 이해하지만 사내 규정상 매니저가 어물쩍 말을 흐렸습니다. 사내 규정이 뭡니까? 성희롱 막는 게 규정 위반입니까? 이강팔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골프장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 말에 골프장 경영진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강팔을 비롯한 전직 군인 출신 노년층 회원들은 골프장의 핵심 고객층이었거든요. 이들이 빠지면 골프장 운영에 큰 타격이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간의 내부 회의 끝에 골프장 측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예진을 캐디가 아닌 보안팀 소속으로 재채용하겠다는 것이었죠. 박예진 씨의 특수한 경력을 고려해서 골프장 보안 업무를 담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골프장 사장이 예진에게 제안했습니다. 급여도 기존보다 올려드리고 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예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도 생각해 봤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3년간 이곳이 자신에게는 집 같은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진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캐디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골프장 측은 예진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곧 고객 매너 교육 프로그램과 직원 보호 시스템을 도입했죠. 예진이 그 시스템의 관리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예진의 첫 출근 날 동료 캐디들이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진을 멀리했던 동료들도 이제는 예진을 진정한 동료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한 후배 캐디가 예진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우리도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예진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미소를 짓는 일이 많아졌죠. 그리고 동료들과의 대화에도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장 곳곳에서는 예진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골퍼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농담도 오갔죠. 그 캐디, 4번 아이언 각도가 예술이라더라. 한 골퍼가 동반자에게 귓속말했습니다. 응, 골프가 아니라 손목 쪽으로. 동반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예진의 보안팀 업무는 주로 골프장 내 안전관리와 고객 응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죠. 예진이 근무하는 골프장에서는 더 이상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안만수는 재판 이후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무고죄와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건설회사도 이미지 타격으로 큰 손실을 입었죠. 골프장 출입도 영구 금지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예진은 골프장을 순찰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 멀리 골퍼들이 즐겁게 라운딩을 하는 모습이 보였죠. 평화롭고 안전한 풍경이었습니다. 예진 씨,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이강팔이었죠. 안녕하세요, 이강팔 고객님. 예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덕분에 오늘도 편안하게 골프를 칠 수 있었습니다. 이강팔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그때 증언해주지 않으셨다면 예진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강팔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진 씨, 후회하지 않으시죠? 예진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네,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행동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입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골프장은 고요했습니다. 예진은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진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군 전역 후 처음으로 쓰는 일기였죠.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골프장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평화롭게 골프를 쳤다. 나는 이런 평범함이 좋다. 하지만 이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평범하지 않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
창밖으로는 강원도의 맑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지는 창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마셨죠.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하지만 평범함을 깨뜨리려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골프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그 캐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의 의미였죠. 예지는 그날 골프채를 들었습니다. 공을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어디까지 용감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결과 골프장은 비로소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